오늘 2024년 10월 23일 서유기 시간인데 우선은 제가 외웠던 거 한번 다시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 저번에 같이 이야기했던 확률 공간에서 같이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달달 외우고 있어가지고 예, 조금 같이 써졌습니다. 그래서 먼저 거리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우선 집합 S가 주어져 있을 때 그 집, 그 거리 함수는 집합 S와 S,S로 이루어진 순서상에서 그 양의 0이 아닌 양의 나 0을 포함하는 양의 실수로 가는 함수인데 다음 세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임의의 그 전체 집합 S에서 XY를 뽑았을 때 만약에 DXY가 0이면 XY는 같다가 동치이고 두 번째는 DXY와 DYX가 같은 시메트릭 그게 만족돼야 되고 만약에 세 번째는 함수 그 전체 집합 S에서 XYG를 뽑았다면 그 DZ는 DX 더하기 Y 더하기 DXY 더하기 DYZ보다 완전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위상의 정의는 전체 집합 X가 주어져 있을 때 전체 집합 X의 파워셋의 부분 집합이고 다음에 세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은 전체 집합과 공집합이 위상에 포함되어야 되고 각, 각 즉 위상의 원소 EI이고 각각의 I는 인덱스 셋에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각 EI들에서 합집합했을 때도 역시 다시 위상에 들어가야 됩니다. 세 번째 조건 같은 경우에는 그 E1, E2를 위상 F에서 뽑았다면 그 E1, E2의 교집합도 다시 위상에 들어가야 됩니다. 어, 이게 좀 약간 랩하는 기분이어가지고 그다음에 함수를 이야기해 보면 함수는 집합 x와 y가 주어져 있을 때 x에서 y로 갖는 함수는 x, y 순서상의 부분 집합으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 임의의 저 대문자 그러니까 x의 전체 집합 x에서 소문자 그러니까 원소 x에 대해서 fx는 y는 fx를 만족하는 y가 유일하게 존재해야 됩니다. 이거 하고 상해 같은 경우는 집합 A가 주어져 있을 때 집합 A는 그 정의역 X의 부분 집합으로 그래서 어 A 언더 A라고 해야 되나? F 언더 A나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A의 상은 그 FX들의 모임인데 그 X가 A에 포함될 때 X들의 그 FX들의 모임입니다. 역상의 경우는 그러니까 함수 B에서 역상은 B는 Y의 부분 집합으로 FB는 X들의 모임인데 X들의 모임인데 FX는 그 B에 포함되는 X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확률 공간인데 확률 공간은 집합 S가 주어져 있을 때 우선은 먼저 시그마 필드를 정해야 되는데 시그마 필드 같은 경우에는 전체 집합 S의 파워셋의 부분 집합으로 다음 세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은 전체 집합은 그 시그마 필드에 포함되어야 되고 만약에 시그마 필드의 원소 E가 존재한다면 그 E의 여집합이 E 컴플리먼트도 같이 시그마 필드에 존재해야 됩니다. 세 번째 조건은 각각의 자연수에 대해서 그 각 시그마 필드의 원소가 자, 각각의 자연수 n에서 시그마 필드의 원소를 En이라고 할 때 이 n들의 합집합한 것도 다시 시그마 필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시그마 필드의 원소를 이벤트라고 하고 또 확률 축도는 확률치 또 P는 그 시그마 필드 F에서 그 닫힌 구간 0, 1을 포함하는 구간으로 보내는 함수인데 첫 번째 조건은 각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만약에 이 n이 그 시그마 필드의 원소이고 또 em도 시그마 필드의 원소이고 그리고 또 em이 서로 다르고 이 n과 em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면 그 각각의 em의 합집합 그러니까 무한 합집합의 함수에 넣은 값이나 이 n에 대해서 함수에 넣은 것을 무한하고 한 것과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그 집합
여기 아니야. 확률 매저의 전체 집합 PS 넣었을 때는 값이 1이어야 됩니다. 와, 일단 외울 수 있는 데까지 다 외워봤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결국 랩하듯이 외우러 가셔가지고 그래도 좀 버벅거리는 게 있네. 너무 빨리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천천히 그냥 좀 음미하면서 하시고. 그, 그냥 제가 들은 바로는 처음에 그 위상 말씀하실 때, 그 두 번째 조건 말씀하실 때, 이미에라는 조건이 단어가 빠져가지고 그 인덱스 셋 얘기하실 때 그래서 그거 포함시켜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뭐 혹시 뭐 다른 분들은 뭐 이거 외우고 싶으신 하고 싶은 거 없나요? 그 약간 외우는 거 아니면 그냥 이제 그냥 떠들까 싶은데 한번 정의 외워보는 거 뭐 하실 분 없으시면 뭐 바로 다음 걸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요 2주간 조금 어, 일 있어가지고 이거 제가 정의를 함수 정도까지만 함수도 이렇게 막 유창하게 외운 거 같지 못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리 공간이랑 그 위상 공간 정도만 외운 상태라서 네, 이번 주말 이용해서 좀 진도를 따라잡아야 될 것 그거 약간 외우면서 든 생각이 딱 든 게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함수로 얘기할 수 있는 게 그 거리 함수랑 그 확률 축도가 있는데 그럼 그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함수가 존재할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좀 뭔가 좀 끼워 맞추기 어렵더라고요.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뭔가 끼워 맞추기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아는 함수는 두 개밖에 없으니까 두 개를 잘 엮으면 뭔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의역이 다르게 생겨서 일단 그 두 개를 동일시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시그마 필도 순서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어, 왜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 파워셋을 그냥 파워셋에 집합 하나 들어있는 그거를 이렇게 그거를 전체 분집하고 보면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그럼 똑같이 두 개, 안에 그 원소가 두 개 있는 거 똑같으니까. 그게 곱집합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저도 두 개가 전혀 다르게 생겼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 잘, 어떤 의미에서 두 개를 같게 놓고 싶으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그러니까 파워셋을 뽑을 때 하나하나씩 있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A 집합 하나랑, 그러니까 A 원소 A를 가로 쓴 집합 하나랑, B 가로 쓴 집합 하나랑, 그거 두 개의 그 집합이 있으면 똑같이 원소가 두 개 있는 걸 볼 수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AB가 그 시그마 필드를 정의하기 위한 그 집합 S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어, 시그마 필드 정의할 때 정의의 첫 번째 줄에 뭐라고 나오는지 혹시 말해 보실 수 있나요? 그 전체 집합 포함돼야 되나? 아니요, 아니요. 일단 시그마 필드가 그 샘플 스페이스, 그냥 샘플 스페이스라고 할게요. 샘플 스페이스 S라고 했을 때, S가 주어져 있을 때 시그마 필드는 S의 파워셋의 부분 집합이잖아요. 그러니까 S의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갖는 어떤 집합인 거고, 그다음에 거리 함수는 그냥
그 집합 S에 대해서 S와 S의 그 곱집합을 정의역으로 갖는 경우인데, 확률 척도의 그 정의역은 시그마 필드고, 그러니까 S의 각각 부분 집합에다가 어떤 실수를 매칭을 시키는 거고, 거리 함수는 S의 임의의 원소 두 개를 뽑아서 그 원소의 순서쌍에다가 거리를 부여하는 거라서 두 개는 굉장히 생긴 게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확률 축도를 어떻게 순서쌍으로 본다는 것인지 그게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요. 확률 축도의 정의역을. 저 사실 그냥 두 개 뽑으면은 그 알아서 그냥 이게 순서상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두 개만 딱 뽑으면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두 개 뽑고 나니까 일이 더 많아지네. 그 뒤에 거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뽑아도 그 다른 조건 만족하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시그마 필드의 원소를 두 개 뽑는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냥 그 시그마 필드가 하나 있는 놈 그냥 하나 있는 놈이 좀 애매하게 이야기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E1, E2만 존재한다고 보면은 시그마 필드에 원소가 두 개밖에 없는 상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시그마 필드에 원소가 두 개밖에 없는 경우는 전체 집합이랑 공집합만 있는 거밖에 없지 않을까요? 예, 그 경우가 유일하게 이제 시그마 알지브라의 정의를 만족하는 가장 작은 경우 아닌가요? 네. 왜냐하면 S를 가져야 되는데 여집합도 가져야 되니까 가장 작은 시그마 필드는 그러니까 샘플 스페이스랑 공집합을 갖는 딱 그 경우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그 약간 개수만 맞추면 어떻게 될 것 같은데 그 뒤에 거 생각 못한 것 같어. 저는 여기 노트에 보면은 연습 문제, 하드 투 비기너스라고 해서 연습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그 집합 S가 주어지고 파워셋의 S의 파워셋의 임의의 부분 집합을 선택했을 때 그 부분 집합을 포함하는 가장 작은 시그마 필드 F가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라 라는 것을 이것을 보고 일단 이 명제 자체를 보자마자 살짝 그 아이 내가 이걸 어떻게 보이겠어 라는 생각으로 찾아봤는데
예전에 비슷한 증명을 어디서 본 적이 있긴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증명 찾아봤는데 어떻게 증명을 하냐면 이렇게 증명을 합니다. 여기는 지금 F 프라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집합 S가 주어지고 그 S의 파워셋의 임의의 부분 집합을 F 프라임이라고 했을 때 증명한 거 보니까 이렇게 증명하더라고요. F 프라임을 포함하는 모든 시그마 필드의 교집합을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게 시그마 필드 F를 포함하는 F 프라임을 포함하는 가장 작은 시그마 필드가 된다라는 식으로 증명하더라고요. 여기서 가장 작은이라는 단어 자체가 저는 이걸 어떻게 저기 좀 더 명확한 용어로 바꿔야 되지라는 게 사실 불분명했었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시그마 필드 F가 존재해서 F 프라임을 포함하는 임의의 시그마 필드는 이 F를 포함한다라는 식으로 증명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게 가장 작은 무엇을 찾아라라고 할 때 약간 비슷한 식으로 증명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근데 이거 시그마 필드가 그러니까 그거 존재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요? 내가 이거 선택했으니까 걔를 가져오면 끝 아닌가 싶어가지고. 아니죠. 그건 모르죠. 존재하는 건 맞는데 왜냐면 시그마 필드로서 그냥 이거 저기 파워셋 전체를 그냥 선택하면 되니까. 그런데 가장 작은 게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건 얘기가 좀 다르죠. 예를 들어서 F 프라임이 이렇게 있는데 시그마 필드가 만약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은 두 개는 대소 비교가 안 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F 프라임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F 프라임을 포함하는 어떤 시그마 필드가 존재해서 S의 시그마 필드를 어떻게 잡아도 항상 이 시그마 필드를 포함한다. 약간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그림이 저기 지워져서 다시 그리면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어떻게 생긴 거냐면 여기가 F 프라임이고요. 이 F 프라임을 포함하는 가장 작은 시그마 필드가 존재해서 이 S의 시그마 필드를 어떻게 잡더라도 이 F, 좀 전에 잡은 이 F를 다 포함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증명하는 거 보니까 F 프라임을 포함하는 모든 시그마 필드의 교집합으로서 F를 정의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 교집합은 시그마 필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 라는 식으로 증명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저번 연희소 시간 때 제일 작은 머시기 할 때 보렐 머시기 저시기 근데 그럼 그게 이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그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나요? 보렐 머시기 얘기하면서 뭐가 제일 작은 그거 얘기 나왔던 것 같아가지고.
정확히 어느 부분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저도 다는 그게 아니라 딱 키워드만 기억했었거든요. 그 보렐이랑 뭐 제일 작다랑 그게 붙어서 얘기해 주신 것 같아가지고. 이거 유튜브 스크립트 써가지고 했는데 이 얘기 해주셨더라고요. 이게 인식이 좀 거시기했을 것 같은데 제대로 기억한 거 맞았구나. 네, 네, 이 부분은 그 노트에 있는 보렐 시그마 알제브라의 정의죠, 이거는. 그냥 저는 작다 하길래 그게 같은 이게 비스무리한 건가 싶어가지고 네, 물어봤어요. 같은 거죠. 제가 여기서는 그 임의의 부분 집합 F 프라임을 고른 거고, 이 F 프라임을 토플로지로 고르면은, 그게, 그, 그걸, 그, 보렐 시그마 알제브라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고 보니 보렐 셋도 결국은 위상에 의존돼서 정해지는 거네요. 근데 저희 이거 보렐 셋? 보렐 시그마 알제브라 저것도 그 외워야 하는 녀석들 중에 한 놈인가요? 언젠가는 외워야 되지 않을까요? 뭐 일단 뭐 아무튼 좀 미리 약간 알고 있으면 좀 가득 올리고 쓸 수 있으니까 예 그건 된 것 같습니다. 예, 아마 가드를 계속 올리고 계셔야 될 겁니다. 계속 나옵니다. 모래 지금 알지보라는 정말. 그 뭐지 그 저번에 저번 시간에 채널지기님이 그 저한테 레코드로 남겨주셨더라고요. 그 시킨 게 그 거리 함수로 거리 함수가 토플로지인 거를 보여라인가? 그 정승민 선생님이 그 질문하셔가지고 그 했던 내용인데 그 저 이거 다시 찾아
얘는 스크립트를 지원 안 해줘가지고, 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 정sim 선생님 질문하시면서 그 뭐지? 그 이상 3번 조건 그 질문하셨는데, 그거 질문 쭉 하다가 그 이거 보이면 좋다라고 하셨는데, 저도 그러니까 그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그 거리랑 그러니까 거리 함수랑 그때 오픈볼 얘기 계속 쭉쭉 하다가 그 거리 함수로 위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했나? 스탠다드 토폴로지인가 약간 그런 얘기였던 것 같은데 이게 아마 40분쯤 됐던 것 같은데 그 이게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이게 내가 이게 더 문제로 돼 있어야 풀 수 있어가지고 이게 말로만 했어요. 저한테 약간 풀기 어렵더라고요. 어, 일단 왠지 말씀하신 게 이거 같고요. 거리가 위상을 규정한다라는 얘기일 것 같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거리 함수가 있으면 그 거리 함수로부터 오픈 볼을 만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오픈 볼들의 유니언으로 오픈셋을 정의를 하면은 그러한 집합은 그렇게 정의되는 오픈셋들을 전부 다 모으면 그게 토폴로지가 된다라는 얘기일 것 같고요. 그리고 3번은 아마 저거였을 거예요. 3번이 그 두 오픈셋의 교집합이 오픈셋이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진 오픈셋도 오픈볼들의 합집합으로 만들 수 있냐라는 그 질문이었던 걸로 제 기억을 해요. 근데 그거는 아마 이 얘기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픈셋에 교집합이 있으면은,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라면은 그 안에 원소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셋에서, 그러니까 그 어떤 한 점, 한 원소, 한 원소에서는 첫 번째 셋이 오픈이었으니까 거기서 오픈볼을 잡을 수 있을 거고, 두 번째 셋에서도 오픈이었으니까 그 점에서 원래 셋을 벗어나지 않는 오픈볼을 잡을 수 있을 거고, 그러면은 둘 다 그 어떤 입실론이 존재할 텐데, 어떤 입실론이 존재해서 그 원래 집합 안에 쏙 들어가는 오픈볼을 잡을 수 있을 건데, 그냥 둘 중에서 입실론 작은 거를 잡으면은 임의의 점에서 오픈볼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픈셋이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갑자기 궁금해진 게 아직 오픈 볼은 약간 외우라고 말씀 안 하셔가지고 아직 안 외웠는데 그럼 오픈 볼이면 오픈 셋인 건가요? 아니면 네, 오픈볼은 오픈셋이에요. 네. 근데 오픈 셋 오픈 볼이 안 될 수가 있나요? 오픈셋은, 오픈볼 또는 뭐 네이버드라고도 쓰는 것 같은데, 오픈볼이라고 하면 보통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일단 제가 써볼게요. 이것도 다시 찾아보면 나올 것 같긴 한데, 보통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어떤, 사실, 노테이션이 좀 다양한 것 같은데, B, 음, 입실론, X, 요걸 오픈볼이라고 부르고, 요거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그러니까 원래 집합 S가 있고요. 그다음에, S, 정확하게 써야겠다. 잠시만요. 이거 연결 좀 하고요. 그러니까 집합이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어, 임의의 그 S의 원소에 대해서 B, 입실론?
아, 그리고 저기 입실론,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B 입실론 X는 아, 공간이 좁네. X 인 S인데 D 아니지. Y 인 S인데 D X Y가 입실론보다 작은 Y들을 전부 모은 것. 이런 식으로 보통 정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거 아마 기대수 노트 찾아보면 있지 싶은데 11번째쯤? 예. 이거, 아이고,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그... 네네, 맞아요. 아, 이 연희도 노트에도 있었구나, 이거. 아, 그쵸. 이게 오픈 볼의 정의고요. 그리고 여기서 그 약간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거는 오픈 볼이라는 저 단어에 현혹이 돼서 볼이니까 동그랗게 생겼을 거라고 그 현혹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리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생긴 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저게 각 PS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저 각 PS는 모든 PS가 아니라 그 집합 S에 있던 어떠한 점이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왜냐면 방금 생각해봤는데 만약에 저 거리 공간 S가 이게 그, 뭐야 열린 구간이 그러니까 닫힌 구간이 아니라 그 A, B점 포함되게 되면은 끝점에서는 결국 거리를 못 구하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저거 S의 원소끼리는 거리를 구할 수 있죠. 그게 끝점에 포함돼 끝점이어도 상관이 없네? 끝점, 그러니까 질문이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 이 네. 경계를 벗어나면 어떻게 되냐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저 P점을 끝점으로 잡으면은 그러니까 끝점이라는 게 정확하게 그 저 거리 공간이 열린 구간이어가지고 A부터 B를 포함하는 그 구간이면은 네. 제가 만약 A, B를 포함하면 닫힌 구간이죠. 예, 닫힌 구간에서 A를 포함하는 순간 네. 그러니까 저게 이게 이렇게 거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아닌가? 아, 그것도 열린 공간이에요. 아, 예, 저 열린 공간이래. 열린 오픈셋이에요, 그것도. 왜냐하면 이 여기서 어 S에 있는 원소들만 우리는 관심이 있기 때문에 S 밖에 있는 원소들은 우리 관심 대상이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왠지 이거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만약에 S를 0, 1 이렇게 잡고 P를 여기다 잡으면 어떻게 되냐 이런 질문인 것 같은데, 만약에 여기서 그 거리를 0.5로 잡으면 어떻게 되냐? 그럼 요만큼이죠, 요만큼. 전 이게 지금 방금 그림에서 요렇게 양쪽 다 포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 네, 저희 그림 다시 그려볼게요. 예.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S는 0, 1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전 왠지 그 거리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요렇게 이걸 얘기하는 건 줄 알았는데 사실 여기만 이렇게 딱 해야 되는 거였네. 여기만 요렇게. 여기는 S의 원소가 아니잖아요. 예. 오픈볼에
볼의 정의는 S의 원소 중에서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 밖을 가지고 오면 안 되죠.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이거는 기대수 노트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요. 여기는 입실론 네이버후드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사실 이 볼도 오픈인 거는 사실 증명 대상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거리의 의미에서 봤을 때 오픈의 그 성질을 만족하는지를 보여야 되는 것이긴 합니다. 오픈볼은 오픈이다. 음, 그럼 그 확률 공간은 그냥 다들 그냥 조금 오케이신 건가요? 오케이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의미인가요? 약간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없나? 예. 전 아직 더 외워야 될 것 같아가지고 뭔가 느낌보다는 아직까지 뭔지 모르겠어가지고 외우고 있습니다. 예시를 봐야 조금 더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저는 확률 공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사실 확률 공간의 정의를 방금 노트 그 연리 노트를 보고 어, 지금 생각해보고 있는데 2번이 잘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일단 E가 F의 원소이면 반드시 E의 여집합도 F의 원소이다라고 했는데 어, 그러니까 E의 여집합이라고 하려면 E의 전체 집합이 뭔지가 이 노트에서는 좀 불분명한 것 같아서 E의 전체 집합은 그러니까 E가 포함되어져 있는 전체 집합은 그냥 위에서 처음에 주어진 집합 S라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집합 그냥 S의 파워스치라고 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S라고 보면 됩니다. 아, 집합 S. 네. 아, 여기 보시면 최너직님 그림 그려주셔가지고 이렇게 저 S가 그냥 네 전체 집합을 그러면 만약에 1번 공리를 포함하려면은 전체 집합은 무조건
들어가야 됐고, 그럼 2번 공리에 따라서 공집합도 자동으로 들어가야 해서 제일 작은 그 집합, 시그마 필드는 이제 공집합하고 S인데, 여기서 제가 만약에 뭐 집합 S가 그냥 실수의 그 R1이라고 한다면, 뭐 만약에 1을 추가로 이에다가 집어넣었으면 그 R1에서 1을 제외한 모든 그 원소를 다 모은 그 집합을 또 추가로 집어넣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아, 그런 식으로. 네네. 알겠습니다. 저 방금 말씀 치고 생각 든 건데, 만약에 E1을 1로 잡았으면은, 그러니까 1은 숫자인데, 1을, 그러니까 R1에서 1을 뺀 거는 결국 그 열린 구간들의 합집합으로 표현돼야 되니까, 구간이 되는 거 아닌가요? 말씀하신 걸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려면 1이 아니라 1만 들어있는 집합으로 얘기를 해야겠죠? 예, 예. 그냥 하나는 숫자인데, 그 숫자의 여집합이 그 약간 구간이 되는 게 조금 신기해가지고, 갑자기. 그러니까 저희가 고등학교 때 배운 여집합이라고 하면은 그 약간 다들 그냥 ABC 해놓고 그냥 당연히 A 뺀 만약에 집합이 ABC면은 A 선택했으면 BC가 여집합일 건데 뭔가 그거랑 좀 다른 케이스인 것 같아가지고 조금 신기했어. 그래서 사실 원소가 유한계일 때는 음, 거리나 위상을 정의상으로 맞출 수는 있어도 그게 조금 와닿지 않을 때가 있기는 해요. 저 저번에 연휴 시간 때 못 물어봤던 건데 저는 저 노트에 각 자연수라고 했어가지고 진짜 딱 각 자연수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카운트 매니 카운트 매니 인피니시인가 그 약간 그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이 약간 그러니까 각 자연수 n이니까 당연히 자연수 n개만 생각하면 되겠지 하는데 그때 말씀하신 게 인피니트 맨인가 약간 그런 말씀이었는데 그러면 이때부터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러니까 인피니시 아닌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럼 매니가 아닌 것도 있을 수 있고 카운터블이 아닌 것도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 좀 머리가 아파지더라고요. 그래서 생각 안 하긴 했는데 그, 요거는 약간 용어에 조금 익숙해져야 되는 건데요. 이게 책마다 용어의 정의가 살짝씩 다른 경우는 있기는 한데, 제가 본 기준대로 말씀을 그냥 드리면은, 이쯤이면 되겠지? 파이나잇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카운터블리 매니가 있고요. 뭐야. 언카운터블리 매니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파이나잇은 말 그대로 유한계인 거고요.
그러니까 개수를 세는데 언젠가 끝이 나는 거를 파이나이트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카운터블리 매니는 쉽게 말하면은 음, 아, 그러니까 파이나잇이 아닌 거는 둘 다 인피니트입니다. 요거 두 개는 다 인피니트인데 카운터블리 매니는 자연수 개수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언카운터블리 매니는 실수 이상, 실수만큼 또는 실수보다 많은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렇게만 말하면은 사실 이거 처음 보시면 이게 뭔 소리냐 싶으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될지 지금 살짝 고민되긴 하는데요. 혹시 카운터빌리 맨이라는 표현이 인피니트하다는 거를 함축하는 표현인가요? 네, 저는 함축하는 표현으로 썼습니다. 그럼 이게, 예. 이게 책마다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어디서는 카운터블 하다는 것을 파이나이트 포함하도록 그 정의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직문수 노트를 잠깐만 조금 보여드릴게요. 이게 사실 전혀 미묘하지 않은 차이인데, 제가 왼쪽에다가 붙이겠습니다. 이거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자연수는 정수의 부분 집합이잖아요. 그건 동의가 되시죠? 자연수는 정수의 부분 집합이다. 그런데 자연수에서 정수로 가는 1대1 대응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1, 2, 3, 4, 5, 땡땡땡을 쓸 거고, 여기에는 0, 제대로 쓰이지. 0,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땡땡땡땡땡 이런 식으로 쓰면은 자연수에서 정수로 가는 1대1 대응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집합 간의 1대1 대응을 만들 수 있으면은 우리는 두 집합의 크기가 같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자연수는 정수의 부분 집합이지만 자연수와 정수는 크기가 같아요. 그래서 무한 집합을 정의하는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은 자신의 부분 집합 중에서 자신과 1대1 대응이 존재하는 집합을 무한 집합으로 정의를 해요. 그리고 무엇도 할 수 있냐면은 자연수에서 유리수, 유리수. 자연수에서 유리수로도 1대1 대응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문서 노트를 제가 그대로 캡처해서 보여드리면 밑에다 붙일게요. 요건데 이거는 지금 그 양의 유리수만 따지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음은 그 여기다가 그냥 중간에 끼워 넣으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로우에는 분모가 1인 모든 유리수를 다 쓰고, 두 번째에는 분모가 2인 유리수를 다 쓰고, 세 번째는 분모가 3인 유리수를 다 쓰고, 이런 식으로 쓰면은 모든 유리수를 다 쓸 수 있죠, 여기에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예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이런 식으로 대응을 시킬 거예요. 근데 중간에 이런 식으로 중복되는 것들이 있죠. 사실 1은 앞에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건너뛰어야 돼요. 이런 거. 이런 거 건너뛰어야 되는 좀 불편함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1대1 함수로 한다, 자꾸. 1대1 대응은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자연수와 유리수 간에도 1대1 대응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연수 집합의 크기, 정수 집합의 크기, 유리수 집합의 크기는 모두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뭐 저도 잘 몰라서 그냥 자세히 얘기 안 하고 약간 팩트로서만 말씀드리는 건데 무한집합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은 자연수 집합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실수는 자연수보다 많아요. 이건 칸토의 대각선 논법이라고 부르는 그 되게 유명한 그 논법이 있는데 이건 제가 되게 설명은 안 할게요. 설명을 좀 귀찮아서 그냥 일단은 그냥 그렇게 알고 계셔도 돼요. 아, 여기까지는 크기가 똑같고 여기는 크기가 더 크다. 자연수만큼 많이 있다는 거를 카운터블리맨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자연수보다 많은 거를 언카운터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수만큼 많거나 아니 실수보다 더 많거나. 참고로 여기에는 그 중요한 그 정리가 하나 들어가는데 어떤 임의의 집합 S가 주어져 있을 때 X가 주어져 있을 때 X의 파워셋의 크기는 항상 X의 크기보다 큽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까지는 크기가 똑같고 실수는 크기가 더 크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실수만큼 또는 실수보다 많은이라고 썼잖아요. 실수보다 더 크기가 큰 집합 만들고 싶으면 실수에다가 파워셋 하면 돼요. 그거보다 더 큰 거 만들고 싶다? 그럼 그거에 또 파워셋 하면 돼요. 암튼 그 실수 또는 그 이상은 전부 다 언카운터블 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카운터블이란 단어 자체가 이미 영어 단어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1, 2, 3, 4, 5 이런 식으로 숫자를 붙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그마 필드의 정의도 그렇고 확률 측도의 정의도 그렇고 보면은 전부 다 자연수 n에 대해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다 무슨 말이냐면은 카운터블하게 많은 것에 대해서만 이걸 허용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언카운터블한 것에 대해서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무한집합의 정의가 그 자신의 부분집합이랑 자신이랑 1대1 대응 함수를 만들 수 있으면 무한집합이라고 했는데 근데 저렇게 실수처럼 언카운터블한 어, 무한집합 중에 그 관계를 찾아낼 수가 있나요? 그 줄 세우기가 안 되는데 어떻게 부분집합을 잡아서 그거를 1대1 대응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지. 음, 그러니까 실수랑 실수의 부분집합이랑 1대1 대응을 어떻게 만드냐는 질문이신가요? 네, 어차피 실수집합은 저 언카운터블리맨이인데 네, 그 말은 곧 이렇게 줄 세우기가 불가능한 집합이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그 부분 집합하고 을 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일대일 관계를 만들 수 있을지. 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 퀴즈? 연습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거 연습 문제 종종 나옵니다. 실수. 0, 1을 포함하지 않는 그 오픈 인터벌에서 실수 전체로 가는 원투원 코레스폰던스를 찾아라. 라는 퀴즈가 조금 유명한 문제예요, 이거는. 혹시 이거 어떻게 하면 될지 상상이 되시나요? 1 포함을 안 하는 거죠. 네, 안 하는 겁니다. 1 포함하는 거면 그 n분의 1을 하면 될 것 같은데. x분의 1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어, 그게 되나? x분의 r 전체로 가야 되니까 안 되지 않을까요?
음수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런, 0부터 여기까지. 네, 그러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걸 찾으라는 얘기거든요. 요 밑에다가 쓸게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거 다 보이시죠? 네. 예, 잘 보인다. X축은 여기에서 여기까지고, 그다음에 공역은, 그러니까 정의역은 0에서 1까지, 0, 1을 포함하지 않은 오픈 인터벌이고, 공역은, 정확히는 치역은 그 Y축 전체가 되는 그 1대1 대응을 찾으라라는 뜻이에요. 어, 이거 답을 알려드릴까요, 말까요? 삼각함수랑 관련이 있나요? 네, 삼각함수가 제가 보기에는 제일 쉽습니다, 삼각함수. 탄젠트 하면 되죠. 음, 네. 탄젠트가, 탄젠트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탄젠트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 0펌 안 하지 않나요, 그러면? 탄, 탄젠트가, 아니요. 그 줄이면, 되겠네요. 여기부터 여기까지인데, 네.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고, 여기가 2분의 파이잖아요. 이거 그냥 전체, 저기, 폭 줄이고 시프트 시키면 되죠. 그러면 이런 곡선 만들 수 있겠죠. 요런 그래프 만들 수 있겠죠. 왜 정의역이 0에서 1까지고, 지역은 실수 전체죠. 그래서 0에서 1까지의 오픈 인터벌은 R의 부분 집합이지만 R과 1대1 대응이 존재합니다. 어, 그런데 임의의 부분 집합에 대해서, 일단 임의는 아니고, 어, 원소가 그 언카운터블하게 많은 임의의 부분 집합을 가지고 와서 항상 R이랑 1대1 대응을 찾을 수 있냐?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 굳이 제 생각에는 약간 부분집합과 1대1 대응이 있지 않더라도 부분집합, 부분집합이 무한집합이면 그 집합도 무한집합인 게 보장이 되니까 약간 그렇게 생각하면 좀 어, 괜찮게 보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이제 실수는 그 자연수를 명백하게 포함하고 있으니까. 근데 자연수는 무한집합이고, 그래서 실수도 무한집합이 되는. 그래서 그런 점을 이용해서 무한집합이지 아닌지 테스트하는 것도 직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저 1번, 2번, 3번 전부 다 인덱스 셋은 언제나 줄 수 있는 건가요?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인덱스 셋이, 네. 인덱스 셋은 아무 집합이에요. 인덱스 셋이 뭐 1부터 n까지 자연수가 될 수도 있고, 그냥 n일 수도 있고, r일 수도 있고, r 파워셋일 수도 있고, 뭐든 다 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덱스 셋도 인덱스라는 단어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인덱스가 그 0부터 시작하는 정수 그 인덱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위상 정의도 보면은 합집합에 대해서는 아무렇게나 합집합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유한계 해도 되고 카운터블리 매니 해도 되고 언카운터블리 매니 해도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교집합에 대해서는 파이나이트 인터섹션만 그 위상의 원소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카운터블리 또는 언카운터블리 매니의 교집합은 안 들어갈 수도 있다. 그건 위상이냐 아니냐를 따질 때 그 조건은 고려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무한계 교집합은 무조건 안 들어가냐? 그 뜻도 아니에요. 파이나이트 하면 들어간다는 거. 파이나이트 교집합을 한다면 들어간다는 거지. 그럼 인피니트 하면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냐? 그건 또 아니에요. 안 들어가는데 안 들어가는 게 적어도 하나 있다. 아, 있을 수도 있다. 라는 뜻이죠. 없을 수도 있고. 근데 그래서 그 확률 공간 약간 외우긴 외웠는데 그럼 가장 확률 공간에 가장 쉬운 예시로 좀 다들 잘 선택하는 게 무엇인가요? 채널식 이름은 연희수 때 얘기 안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아마 그냥 주사위 던지는 거고, 거기에 시그마 필드가 그냥 S의 파워셋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제일 심플할 것 같긴 한데, 네, 약간 그게 실제로 시그마 필드를 도입하는 이유를 잘 보여준 이그젠플은 아니니까, 그냥 제일 그냥 가깝기만 한 이그젠플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동전 던지기, 네, 그 정도. 들으면서 느꼈는데 그 주사위 던지기에서 그 확률 공간 매핑 시켜보니까 약간 각각 대응시켜 보려고 했는데 이거 안 보고 하려고 할까? 지금 뭐 못 할 것 같아가지고 일단 나중에 제가 한번 해보겠어요.
저 혹시 그 보렐셋이나 보렐 시그마 필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이미 한 차례 나누셨나요? 아, 아까 앞부분에 안 계셨구나. 아, 네. 네. 그, 지금 여기 화이트보드 오른쪽 끝에 가시면은 그, 어, 이 그림 보이시나요, 혹시? 요거. 아, 네, 보입니다. 네네. 이게 제가 뭐 설명한 거냐면은, 요거 연습 문제 요거 있잖아요. 네네. 네. 이거 제가 어디서 찾아봤는데요. 이 연습 문제가 저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S의 파워셋의 임의의 부분집합, F'이 주어져 있을 때, F'을 포함하는 가장 작은 시그마 필드가 존재한다는 걸 보여라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기 F'이 있고요. F'을 포함하는 모든 시그마 필드를 다 찾은 다음에, 아니, 찾는다기보다는 모든 시그마 필드가 다 이렇게 있으면은 이것들 전부의 교집합을 음, 정의를 한 다음에 그러면 그 교집합이 시그마 필드가 된다. 첫 번째 시그마 필드이다. 그리고 두 번째 F 프라임을 포함하는 임의의 시그마 필드는 이 제가 처음에 말했던 이 교집합의 시그마 필드를 포함한다. 라는 식으로 증명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교집합보다 작으니까. 네네. 근데 이게 저 보렐 시그마 필드를 이것도 그냥 단순하게 이거 텍스트만 외우면 되는 건가요? 근데 왠지 좀 이거 이해하겠다가 약간 판도라 상자 여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뭐 그렇지 않을까요? 보렐 시그마 필드의 정의를 보면 일단 위상 공간이 주어져 있어야 되고 위상 공간 S, T가 주어져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T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시그마 필드를 모렐 시그마 필드라고 한다라고 얘기하면 되죠. 근데 이제 왜 보레를 넣어야 하느냐는 알아야 되긴 할 텐데, 그건 뒤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판도라 상자가 아니었네. 그 진짜 판도라 상자는 그 적분 얘기가 진짜 판도라 상자 같은데 일단 그 얘기 너무 예, 나중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점을 실수 개보다 적게 찍으면 이제 좀 안 되니, 네. 점을 이제 유한히 찍는다고 선이 되지도 않고, 점을 어쨌든 실수 개보다 적게 찍으면 선이 되지 않는다. 약간 이런 직관으로 해서 대충 이해하고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왜 좀 적분 쪽에 이런 시그마 필드 같은 게 도입돼야 하는 게. 아직도 그 잠깐 약간 뭔 느낌이면 저 지금 약간 이거 그 파워레인저 합체하는 느낌인데 지금 그 분명히 그 각각 애들은 분명히 지 하는 놈 그 역할이 있고 막 지 원래 뭐 하는 역할이 있는데 합쳐가지고 로봇이 되는 느낌이어가지고 그 지금 그 적분이라는 놈 자체가 저한테는 그 약간 로봇처럼 느껴져가지고 그러니까 각각에 있는 놈들끼리는 대충 정의를 외워서 알겠는데 그게 합쳐져가지고 적분이라는 어떻게 로봇이 되는가 그리고 그 적분은 생각보다 세잖아요 맨날 적들 물리치고 아직도 이게 아직 그 갭이 너무 큰 것 같아가지고 크게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약간 이 합체 시퀀스를 보여주면 뭐
따라할 것 같기도 한데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으니까. 근데 또 생각해보면 어떤 뭐 연속 분포 있을 때 확률을 구할 때는 항상 적분을 했으니까 적분이 왜 들어온지는 알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적분이 뭔지를 이제 점점 모르는 것 같아서 이게 적분의 정의도 외워야 되냐고 그 소정 선생님이 본 스터디 때 여쭤보셨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 적분의 정의 뭐 몰라도 된다고 하시는 게 아마 저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워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네. 좀 중요한 개념인데 안 외워도 된다고 하시는 거 보면 사실 그 미적분학 기본 정리부터 듣고 나서부터도 나 미적분학 그 기본 정리 뭔지 모르는구나 하고 넘어갔어. 아니 뭐 어차피 뭐 모르는 거 뭐 어차피 세상에 모르는 거밖에 없는데 뭐 모를 수 있지 뭐. 네, 그렇습니다. 뭐 하나씩 알아가면 되죠. 그럼 더 하실 말씀 있으신 거 아니면 녹화 마치려고 하는데. 그 저번에 그저께 월요일에 맨 마지막 맨 마지막은 아니구나. 그 숙제라고 몇 가지 말씀해 주신 게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연속 함수의 일반화로서 랜덤, 이거 말고, 딴 거. 어, 카운터블 애디티비티가 저기, 시그마 필드의 정의에 보면 그 합집합을 할 때 카운터블 하게만 합집합을 하잖아요. 카운터블 애디티비티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이해를 적분 레벨에서 봐라. 라고 하셨는데, 일단 저는 아직 전혀 모르겠어요. 제가 슬랙에 그 유튜브 영상 하나 올려드렸는데 그게 뭐냐면은 점을 모으면 왜 선이 안 되느냐에 대한 질문인데요. 그걸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대충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음, 적분, 그러니까 그 구간을 여러 개 나눠서 적분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0에서 1까지 연속함수는 우리가 적분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한 점에서 불연속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적분할 수 있거든요, 사실. 왜냐면 한 점 정도는 그냥 무시한다고 치고 적분하면 되는데, 그럼 한 점이 되니까 두 개도 될 거고, 세 개도 될 거고. 그 다음 질문이 뭘 거냐면은, 그러면 자연수 개수만큼 많은 점이 빠져 있어도 우리는 접근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언카운터블하게 많은 점이 빠져 있어도 우리는 접근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도 할 수 있을 거고. 만약에 구간이 쪼개져 있는데, 구간의 개수가, 그러니까 그 서로 떨어져 있는 구간이 카운터블하게 많으면 우리는 그 구간에서 접근할 수 있나? 라는 질문. 또는 언카운터블하게 많이 쪼개져 있는 구간에 대해서 우리는 접근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
이런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전혀 모르겠어요. 약간 솔직히 말하면 이제는 점이 뭔지까지도 좀 약간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그 사실 x 그 y는 1이라는 저 그 함수를 적분하면 그게 곧 그 길이가 되니까 그리고 그 길이도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잘 모르겠네요. 생각해 보니까 이게 y는 1을 적분할 수 있으면 좀 다른 함수도 다 다른 일반적인 함수도 다 적분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또 뭐 함수에 따라서 점점 애매해지는 것 같습니다. 뭐 가장 좀 표준적인 경우를 둬서 얘기해도 충분하다면 그냥 y는 1 같은 거 적분할 수 있는지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본 그 영상에서 나왔던 예시가 그 디리클레 함수라고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0에서 1, 그러니까 닫힌 클로즈드 인터벌 0,1에서 정의된 함수인데, 유리수에서 유리수에서 1이고 무리수에서 0이었던 것 같아요. 이 네, 그게 함수는 맞는 것 같습니다. 맞죠? 네. 이게 그 리만 적분이 안 되거든요. 리만 적분이 안 되는데, 그럼 이 함수 우리 적분 못하냐? 라는 질문 해볼 수 있죠. 근데 일단 저희는 점은 적분을 못하고 구간에서만 적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한 점에서 적분 0이라 그러면 안 되나요? 아니, 근데 이게 제가 잠깐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 R이랑 그 0,1이라는 구간은 카디널리티가 같잖아요. 근데 이제 그 R에서 0,1을 뺀다고 해서 적분이 안 되는 게 아니니까 약간 좀 구간을 빼면 뭐 적분 되고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 꼭 그 언카운터블한 거에서 언카운터블한 걸 뺀다고 해서 뭐 적분이 안 돼, 그렇게 일반화는 안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 언카운터블한 그거에서 카운터블한 점들을 빼면 무조건 그게 적분이 되는가? 또 그래서 그건 이제 좀 뭔가 직관적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결국 거기에서 그 좀 척도를 주려는 게 시작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거 듣다 보니까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는데, 디리클레 함수는 그래도 그, 어쨌든 0에서 1 사이에 그, 좀 약간 그 굉장히 나이브한 용어를 사용을 하자면은, 무리수에 대해서 1이라고 했으니까, 사실 0에서 1 사이에 어디를 찍어도 그 근방에는 1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디리클레 함수는 적분하면은 그, 자, 반대구나. 0이죠. 무리수에서 0이었죠. 그러니까 어느 점을 찍어도 그냥 그 근방에 0인 곳이 있으니까 그냥 대부분 지점에서 다 0이라는 어떤 상상이 되는데, 칸토어셋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칸토셋이 무엇이죠? 칸토어셋이 칸토어셋은 길이가 0이라서 그건 또 안 되려나? 제가 여기
여기 오른쪽에다가 제가 쓰겠습니다. 칸토 셋이요. 일단 황당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칸토 셋은 길이가 0인데 칸토 셋 안에 들어있는 그 원소의 개수는 실수 개수랑 똑같아요. 어떻게 만드는지 잠깐 보여드리면은 여기가 0에서 1입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은 0, 1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은 3분의 1을 잘라요. 아, 이거 아시나요, 혹시? 프랙탈 같은 그런 거 비슷하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만큼 없앱니다. 잠깐만요. 네. 차라리 이미지로 보여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네요. 이거 붙이면 되겠다. 채팅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훨씬 낫겠네요. 이게 지금 뭐냐면은 여기가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1입니다. 처음에는 0에서 1을 전부 다 가져오고 그 다음에는 뭘 하면 요 가운데 3분의 1을 빼요. 요만큼을. 그럼 구간 두 개 남잖아요. 구간 두 개 남잖아요. 그러면 각각 구간에서 또 3분의 1을 가운데 3분의 1을 빼요. 그다음 구간 4개가 남았잖아요. 그 4개의 구간에서 또 각각 구간에서 3분의 1을 빼요. 가운데 3분의 1. 강성 쌤, 혹시 지금 이미지 붙이셨나요? 안 아, 보이시나요? 이제 보입니다. 이거 제가 아, 보겠습니다. 예. 네네네. 로드의 실패함이라고 뜨긴 하는데, 어? 이미지 안 보이시나요? 네, 이거 저는 지금 누가 붙이신 거죠? 예, 안 보여가지고 제가 붙였어요. 아, 예. 방금 붙이신 건 저한테 failed to load라고 네? 뜨는데요. 저도 로드의 실패함 뜨는데, 참 줌이 좀 하네. 그냥 제가 밑에다 새로 그릴게요. 예. 어차피 그려야 되게 생겼네. 0에서 1 전체를 그 포함하고 있는 구간을 닫힌 구간 하나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은 가운데 가운데 3분의 1만큼을 잘라서 없애버릴 겁니다. 그럼 요것만 남잖아요. 그 다음에 각각의 구간에서 또 가운데 3분의 1을 잘라서 없애요. 그럼 이렇게 4개가 남죠. 또 여기서 가운데 3분의 1을 잘라서 없애요. 그럼 8개가 남죠. 이걸 무한번 합니다. 이걸 무한번 해서 남는 것들을 칸토어 셋이라고 부르고요. 이것에 되게 좀 그 이상한 성질이 많이 있는데 칸토어 셋은 길이가 0이에요. 3분의 1을 계속 없애기 때문에. 그리고 길이가 0이라는 건 사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 잘라낸 것들 있잖아요. 잘라낸 것들의 길이를 다 합쳐보면 정확하게 1이 나오기 때문에 남는 거는 0이에요. 음, 그런데 그 남는 것 안에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 들어있냐면은 실수 개수만큼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몇 가지 있던데. 뭐, 저 잘 모르는데 뭐 토털리 디스커넥티드 뭐 이런 말도 쓰는 것 같고. 아무튼 굉장히 여러 가지 성질이 있는데 그러면 이 구간의 개수는 여기서 구간의 개수는 어, 구간 개수는 그 자연수 개수만큼 많다고 해야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적분을 수행할 수 있는가? 라는 그런 질문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아까 뭐 말씀하시다가 그래 이게 떠올랐는지 제가 까먹었는데 아무튼 이런 것도 좀 떠올랐습니다.
근데 여기서 적분을 한다고 하면은 이 남겨진 구간들이 x 성분에 들어가고 y 값이 뭐 어떤 게 존재하고 하고 있다고 적분을 수행한다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0에서 1 사이에 정의된 뭐 적당한 함수 있다고 치고. 네,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조금 뭐, 뭐 당연한 얘기일 것 같긴 합니다. 칸토셋은 어차피 점밖에 안 남아 있으니까. 아, 점밖에 안 남아 있다고 말하기도 좀 그러네요. 점밖에 안 남아 있다고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근데 그 밑에 성질을 보고 있는데 근데 얘 비가산 집합이 적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어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n 제로? n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니까 비가산 집합이 실수가 비가산 집합이니까 실수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겠지라고 우기려고 했는데 그 그 비가산 집합 따라가 봤더니 그 비가산도 두 개로 나누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실수가 비가산 집합이고 카타고 집합은 비가산 무한이니까 이거 안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저는 실수 비가산 이 비가산 같은 거라 생각했는데 무한 비가산이라고 하니까 전 생각 못할 것 같습니다.
아마 르벡 적분에서는 그 르벡 측도로 잰 그게 길이가 0이 아니어야 적분값이 0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 측도가 0으로 재서 적분이 안 되는 게 아닐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칙도가 0인 거랑 칙도를 아예 할 수 없는 거랑 또 다른 개념 아닌가요? 저 0이면 르벡 적분 자체는 되는 거 아닌가요? 아, 네, 그 약간 제가 혼동해서 말한 것 같은데 르벡 적분이 0이면 아니 그 르벡 측도가 0이면 이제 적분했을 때 0이 되는 거고 측도를 매길 수 없으면 적분이 안 되는 게 되겠습니다. 저 르벡 측대 보고 생각난 건데, 그러니까 원래 메저라는 게 있고 그 메저 안쪽에 우리가 쓰고 있는 뭐 확률 척도나 르벡 척도라는 게 있는 건가요? 네,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매저라는 게 있고 매저 중에서 좀 확률 측도라는 게 있고 르벡 측도라는 게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 약간 이상한 머리 이상한 편견이 있는 건지 몰라, 뭐 약간 애매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적분을,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적분이 안 되는 케이스도 있구나. 안 될 수도 있는 케이스인가? 일단 그래가지고 네. 사실 그 디크 함수 같은 경우에도 리만 적분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왜냐하면 그 구분구적법으로 그 디르크 함수 같은 거를 표현할 수가 없어가지고 네. 하지만 그 앞서서 좀 똑똑하신 양반들은 그런 걸 또 이겨내고 또 다른 방식을 만드시지 않았나요? 그게 아마 그 르벡 측도일 겁니다. 그래서 르벡 적분을 해서 그렇게 흘러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연이수 시간에서는 축도는 몰라도 되고 딱 확률 측도까지만 알면 되는 게 저희 목적인가요? 왜냐면 더 넘어가면 슬슬 머리 아파질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도는 이런 게 있다 정도만. 뭐 언젠가 필요하면 나올 거라고 그냥 생각하고 지금은 솔직히 저는 아예 신경 안 쓰고 있어요. 그냥 필요하면 그때 자세히 파보겠다라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면 녹화는 여기서 뭐 마치도록 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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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